아,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편집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리얼타임으로 그냥 합니다. 최근에 좀 관심을 끄는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SK스퀘어라는 종목인데요. SK텔레콤에서 분할이 돼가지고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로 상장을 했죠. 투자회사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SK스퀘어하고 SK텔레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요. SK텔레콤은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어요. SK스퀘어는 이제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도 안 하고 이제 그러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잠깐 보자고요. 자, 이게 처음에 상장할 때는 첫날 85,000원까지 갔습니다. 현재 가격은, 현재 주가는 56,000원이고요. 그러면 주가가 쭉 계속 떨어지고 있죠. 조금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제가 봐서는 한 30% 가깝게 상장한 날로부터 30%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분할 직전에 SK텔레콤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SK텔레콤은 좀 올라갔고 SK스퀘어는 지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손실로 따지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아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나저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볼게요. 야, 이건 이제 지주회사잖아요. 지주회사고 자회사는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자회사죠. 하이닉스는 뭐 보나마나 돈을 아주 잘 버는 회사겠죠. 순이익이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0조 정도 날 것 같아요. 10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한 90조 정도 됩니다. SK스퀘어는 하이닉스 주식 한 2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죠.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분 가치를 따지려고 하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예를 들어서 SK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원스토어를 비롯한 11번가 그리고 ADT라는 회사, 지금은 사명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 회사도 굉장히 순이익을 좀 많이 내는 회사인데 국내 1위 보안사업자인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비상장 회사들을 차치하고서라도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해서 90억에 10%면 아니 90조에 10%면 9조죠. 아니 맞죠, 9조. 20%니까 18조. SK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따지더라도 18조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자회사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보통 이제 애널분들께서는 순자산 가치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를 한 24조에서 27조를 잡더라고요. 이제 순자산 가치라는 것은 청산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회사를 지금으로 올스톱 시켜가지고 SK스퀘어에
모든 자산을 팔았을 때 빚을 청산하고 나서 남아있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순자산, 순자산을 따져보면 27조다, 24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24조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애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9조예요. 8조예요. 8조. 시가총액이 7조 9천억이니까 8조 정도 돼요. 자, 8조 되기 때문에 순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는 것이죠. 자, 그건 인정해요. 인정하자고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주가라는 것이 청산가치가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나요? 그렇지 않죠. 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요, 청산가치가 뭐 별로 안 돼가지고 주가가 그동안 떨어졌나요? 청산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주가는 기대감에 의해서 떨어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의 상승 하락을 이야기할 때는 청산가치는 실질적으로 부수적인 겁니다. 본질은 주가를 끌어올릴 주체가 있느냐, 그리고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저평가가 돼 있으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안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간다는 것은 실전적으로 보면 그 말이 안 돼요. 저평가된 채로 오랫동안 횡보하는 주식들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청산가치에 부합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론입니다. 이론. 실전에서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가 더 훨씬 많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SK스퀘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이게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궁금한 것이고요.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꼭 가지고 계시라 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잠깐 현미경을 대고 안에 들어가 보자고요. 이게 과연 오를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떨어질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수급을 한번 봐보자고요. 자, 스퀘어가 이렇게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네요. 그리고 개인들은 무자비하게 계속 샀네요. 주식이 30%가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있나요? 참 특이한 현상이죠. 어찌됐건 이렇게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팔고 개인들은 사고 있는 사이에 마이너스 20한 몇 프로 정도 되겠죠. 대략적으로 30%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방향은 세 가지겠네요. 첫 번째는 횡보한다. 두 번째는 상승한다. 세 번째는 더 하락해서 지하실을 파고 들어간다. 이미 지금도 지하실 같지만 더 지하로, 지하 2층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라도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단언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몇 가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이죠. 자,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팔 것인가? 그리고 이 개인들이 왜 이렇게 사 모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파고들다 보면 대충 방향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SK스퀘어는 SK텔레콤에서 분할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에 들어와 있던 주주들은 대부분 배당을 기대하고 들어와 있었겠죠. 대부분이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분할이 되고 나면 텔레콤 쪽은 배당을 하고 스퀘어 쪽은 배당을 안 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분할이 되고 나면 SK텔레콤은 더 사고 SK스퀘어는 배당 안 해주니까 조금 지분을 축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근데 이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것은 얘들은 배당 때문에 들어온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개인들이 배당 때문에 주가가 30%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좀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요 부분을 이 두 개 부분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지분이 뭐 43%, 45% 정도였다가 지금 지분이 39%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는 동안 자, 볼까요? 외국인 비중이 42%였죠. 42%였습니다. 그게 38%까지 줄어들었네요. 42%, 약 4% 정도가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4% 처분하는 동안, 지분이 4% 줄어드는 동안 주가는 30%가 빠졌습니다. 좀 러프하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 38% 나머지 주식의 가치 4% 겨우 팔아먹었는데 주가가 30% 떨어졌어요. 너무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주식의 가치는 30%가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비중을 지금 축소하고 있어요. 비중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은 조금 부족해요. 그렇지만 배당으로 받는 것 때문에 그동안 못 빠져나가고 있다가 분할이 되고 나니까 배당 받는 놈은 더 추가 매수를 하고 배당이 안 되는 놈은 비중 축소를 한다. 그냥 이런 정도밖에 분석이 안 되죠. 일단은 이 외국인들 지분 매각에 대해서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30% 마이너스 손실을 보면서, 왜냐 그러면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4% 팔아가지고 30% 하락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있는 38%의 지분 가치가 너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지금 한 3주간 3주 정도 되죠. 한 2주 넘게 계속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매도가 언제쯤 끝날까? 매도가 끝나면 주가가 오르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데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외국인의 매도가 언제쯤 끝날까?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인을요, 배당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을 기본적으로 축소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애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다른 배당 주식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럼 배당주들이 언제쯤 수급이 끝날까요? 대략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28일 정도는 배당락이 그거 돼버립니다. 4분기 배당락이 28일 정도면 그거 돼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것은 어찌됐건 안전하게요. 26일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26일까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 17일이죠.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중간에 우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주식 매매를 안 하니까요. 17일에서 26일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자, 그러면요, 배당 주식들은요 이렇게 일주일 전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주가가 올라 버립니다. 한 주당 2,000원, 3,000원, 뭐 만원이라 쳐요. 만원이 되는 배당금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는데 평상시보다 주가가 수급이 몰리다 보면 주가가 오르겠죠. 주가가 올라 버리면은 배당 매력이 별로 떨어져요. 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왜? 배당이 끝나게 되면 또 주가는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면은 한꺼번에 많이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더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 종목의 배당주라 하더라도 추가로 매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배당주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좋은 종목들은 이미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삼성전자 보자고요. 삼성전자는 반대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빠져나갔고요. 이제 상향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예전보다 특별히 지금 좋은 재료가 생겼다가 아니고 배당 때문에 들어온 수급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개인들은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빠져나갔고요. 주가를 올려줬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갔던 것이죠. 여기는 주가를 챙기는 것이고 여기는 매매 차익을 챙기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배당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직전, 그러니까 이제 26일까지는 무조건 배당을 받으려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수급이 더 들어오면 다음 주 내내 삼성전자에 수급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가겠죠. 또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와야 될 때 또 많이 빠져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배당주들의 수급은 실제로 다음 주 월요일,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네요. 오늘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면 주가가 배당주들, 좋은 배당주들의 주가는 이미 상승을 해가지고
배당 메리트가 좀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텔레콤 한번 봐볼까요? 자, SK텔레콤도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죠. 50만 주 들어왔네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연기금에서도 좀 들어왔고요. 자, 어찌됐건 SK텔레콤은 뭐 배당을 잘 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어요. 그럼 역설적으로 SK스퀘어는 배당을 안 주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그럼, 자, 첫 번째, 배당 수급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면 배당을 기대해서 종목을 옮겨 타기는 조금 이제 어렵다. 주가들이 많이 상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수급이 몰려버리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요거 한번 보자고요. 자, SK스퀘어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청산가치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자산가치 생각하지 마시고 24조다 27조다 가치가,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요인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거나 스톱될 것이다. 매도세가. 이 부분이 첫 번째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자, 최대 자회사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지주회사는요, 자회사의 주식 주가 흐름에 연동되는 것이 당연해요. 청산가치 생각하지 마시고, 자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지주회사도 떨어지고, 자회사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고. 왜?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자회사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올라갔거나 어찌됐건 뭔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돼서 최대 주주 지주회사의 주가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 상황을 보자고요. 자,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의 최근 주가입니다. 지금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좀 특이하죠. 최대 주주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자회사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중요해요. 순자산가치가 24조다 27조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저평가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력 자회사가 주가의 흐름이 상승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외국인의 매도세 요인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최대 자회사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얘기는 제 뇌피셜입니다. 자, 여기 10월 3일이에요. 10월 3일 날 SK스퀘어죠. SK스퀘어 10월 3일 날 주가가 66,000원으로 끝났죠. 이날 4천억 원, 주식수로 따지면 한 600
600만 주 조금 넘게 600만 주 조금 넘게 블럭 딜을 했습니다. 66,000원 대비 이 할인율은 3.5%였어요. 그러니까 정가가 66,000원에 끝났는데요.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비용 수수료까지 포함하면은 약 64,000원 64,000원에 누군가가 이걸 블럭 딜로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누가 가져갔는지가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누가 가져갔는지 나와야 정상인데 어찌됐건 이게 지분율로 따지면은요 600만 주 조금 넘게 되니까 한 4.5% 5%는 안 되는 것 같아요. 5%는 안 되고, 이게 만약에 기존의 어떤 대주주들 사이에 이 블럭딜을 했다 그러면 단 1%의 지분 변동만 있어도 공시를 내야 되니까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었을 건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큰 기관이라든가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요, 지분이 늘어나거나 그러게 되면 공시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공시사항에 이 4.5% 정도의 증감에 대해서 공시가 된 데가 없어요. 하이닉스 지분을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공시가 없어요. 이것도 참 특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존재가 이 4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특이한 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4천억 정도 블럭딜을 할 때는요, 보통 주식들 같으면 할인율이 한 10% 가까이 됩니다. 현금으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10% 가까이 돼요. 근데 할인율이 3.5% 적용이 됐어요. 이전에 카카오뱅크라든가 SK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뭐 그 블럭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4천억이 안 되는 금액인데도 할인율이 한 7% 정도 됐어요. 할인율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상 역대급이에요. 이렇게 큰 블럭 딜을, 금액이 크면 클수록 할인율이 커야 되잖아요. 4천억의 블럭 딜을 하면서 할인율이 3.5%밖에 적용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물론 SK 스퀘어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때 12월 3일 날 블럭딜로 가져간 사람들 평단은 64,000원이에요. 수수료 포함해서 64,000원 정도 돼요. 러프하게 3.5% 할인율 적용하면은요 66,000원에서. 자, 그런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5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자마자 며칠 만에 10,000원이 빠져버린 거예요. 사자마자 10% 넘게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4천억에 마이너스 10% 잡으면은 4,500억 정도를 지금 이미 손실을 보고 있어요. 4,500억 정도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은요,
이 정도 4천억 정도 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안 보거든요. 안 봐요, 절대. 그 정도 조직력과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지, 사자마자 며칠, 한 2주도 안 돼서 400억, 500억, 4천억에 10%를 엄청 큰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손실률이에요. 망해요, 망해. 근데 그게 만약에 보전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뭔 소리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자고요. 자,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았어요. 얘들은 이미 손실을 보고 있죠. 어찌됐건 이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지분에 마이너스 30%까지 빠졌으니까 자기들이 나머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더 떨어진 거기 때문에 팔아서 이익을 봤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얘들은. 제가 봤을 때는요. 지분을 줄인다 어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얘들은 지금 중요한 포지션이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애들이에요, 개인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은요, 지금 개인들이 한 800만 주 정도를 내내 샀거든요. 800만 주 정도를. 그러면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은요, 어떤 조직력이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개인 개미들, 저희 같은 개미들 같으면 마이너스 10% 손실 나면 손절하죠. 당연히 손절해야 정상이죠. 근데 지금 첫날 대비해서 마이너스 30% 떨어졌어요. 근데 이 개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고 있는 개미들은 일반 개미가 아닌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연결을 시켜보자고요. 뭐냐 그러면, 4천억 블럭들로 가져간 놈들이, 그 세력들이 이 주식을 저가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요. 600만 주 조금 넘게 사갔거든요, 블럭들로. 600만 주 조금 넘게 사갔으니까 지금 요 100만 주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인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다른 계좌, 다른 개인들 계좌로 이것을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고 그러면, 물론 쉽지는 않은 얘기예요.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실현될 주가의 미래를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을 저가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화요일이나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스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집을 해 나가는
나간다고 봤을 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 상태로 매집을 해 나간다고 봤을 때,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4천억을 가진 사람들, 4천억의 블록딜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단기 차익을 챙기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단기 차익. 이 블록딜은요,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최대한 단기예요. 자, 그래서 4천억을 가진 사람들의 정보력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들의 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4천억이면 8천억을 만들거나 1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지, 4천억을 가지고 저절로 주가가 올라가 가지고 팔아먹기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위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 기대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라도 그냥 기사가 하나 딱 나는 거예요. 그냥 기자가 쓴 기사가 갑자기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것과 연동을 해가지고 뭐 화제성 기사가 하나 나는 것이죠.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지만 어찌됐건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가공을 해가지고 하나 내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를 붕 한번 띄우면, 자, 외국인들은 이제 배당 시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식을 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빼나요? 절대 못 빼죠. 왜냐 그러면 지금 30% 손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식을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당주로 이를테면 갈아타기 위해서 조금 매도 비중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예를 들어서 더 추가 매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자산가치 38%의 자산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주가를 올려준다. 그러면 안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나라도 당연히 안 팔죠. 가지고 있는데 배당이 문제가 아니라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하루에 몇십억씩 오르고 있는데 그걸 어느 미친놈이 팔아요. 자, 그리고요, 4천억을 가져간 그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을 4천억을 가져간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사이드에서 매집을 한 것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제가 왜 주가 상승이 단기간에 나올 수도 있냐고 말씀드리냐 그러면, 첫 번째는 배당 시즌이 끝나서 더 이상 외국인들 입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면 주식을 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규모 블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30%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이 개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주가의 호가창을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호가창을 보면 어느 특정 시간대가 되면 대량으로 매도 물량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6,200주, 6,200주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와요. 이를테면은요. 자, 그렇게 비슷한 패턴이 매도가 나왔을 때는 개인이 아닌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요. 이 개인들이 지금 줄곧 매수를 하고 있는데 요 내용 안에 들어가 속가창을 한번 보면은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70만 주를 매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100만 주를 던져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이걸 밑에서부터 서서히 70만 주 오늘 매수했으니까 170만 주를 사가지고 좀 밑에서 주식을 좀 확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71만 주 샀으면 요 71만 주요. 71만 주 샀으면 71만 주를 이렇게 매수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뭔가 물량을 던져버리고 주가를 확 떨어뜨린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다시 매수를 하는 정황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보는 느낌이 틀리시겠지만.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배당 시즌이 끝나는 시점을 다음 주 중 정도로 해가지고요.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청산가치, 순자산가치가 뭐 24억이니까 거기에 준해서 상승할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좀 맞긴 맞지만 너무 정석적이에요. 그거는 실전적이 아니에요. 이론적이에요. 실전적으로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저는 뭐 이거 SK스퀘어 매수를 권하는 게 아닙니다. 좀 특이한 종목인 것 같길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하나 특이점이 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세원 ENC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공시를 보면은요. 자, 오늘 나온 공시인데요. 이게 주식 양수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정정 공시가 난 거예요. 여기 보면 계약 종결일이 12월 16일자로 나옵니다. 오늘이 12월 16일이었죠. (12월 16일) 날 전결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조금 미뤄졌어요. 1월 19일. 그리고 계약금은 40억이 이미 지급이 됐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2차 계약금이 중도금이 생겼네요. 12월 21일 날. 그러니까 12월 21일이면 17, 18, 19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되나요?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월요일이겠네요. 잔금 30억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고, 아니 중도금 30억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오고, 잔금은 1월 19일자입니다. 다른 공시들을 보면 1월 19일 조금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임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바꿔야겠죠. 대표이사 같은 거. 그래가지고 임총은 아마 1월 19일 조금 지나서 1월 한 21일 정도로 잡힌 것 같아요. 이것도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자, 오늘 잔금이 치루어져야 되는데 왜 잔금이 안 치루어졌을까? 근데 의외로 주가는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삑사리가 나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어야 돼요. 근데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보면은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디지털 킹덤 홀딩스 블라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두드림 2호 조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드림 2호 조합이 빠졌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고스웰 성장 투자조합 1호가 새로 매수자로, 매수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른 매수인들은 똑같아요. 조합이거든요. 조합 다들 여러 개의 조합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 조합의 내부에는 비슷비슷한 놈들이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렇게 조합으로 하는 경우는 보호예수라는 걸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보호예수가 없는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고수열 성장 투자조합 1호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새로.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중도금이 생겼잖아요. 이 중도금은 고수열 성장 투자조합이 낸다든가 하는 그런 구도가 잡힌 것 같아요. 두드림 2호 조합이 빠지고요. 그럼 두드림 2호 조합은 어디서 빠졌을까? 아마 여기에서 빠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이게 급락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 여기네요. 12월 14일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마이너스 11%. 이 구간에서요. 이 구간에서 빠진 것 같아요. 마이너스 4%. 이 구간에서 빠진 것 같아요. 여기 한 40만 주 정도가 46만 주 정도가 한꺼번에 출회가 되면서 주가가 한 10%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날짜에 아마 두드림 2호 조합이 빠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두드림 2호 조합 대신에 고수열 성장 투자 조합이 새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요, 요 기타 법인은 계속 사고 있죠. 기타 법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아마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겠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은요, 여기 내외국인 중에서 오늘 2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이 주식은 한 주당, 한 주에 제가 찾아보니까 1100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1130원인가의 거래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요. 한 주당 거래 가격이, 주식 양수도 거래 가격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 보면 또 유상증자 됐거든요. 유상증자를 하는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까 매수인 중에 디지털 킹덤 홀딩스라고 있었거든요. 디지털 킹덤 홀딩스가 전체 주식의 약 7% 정도, 여기 보면 약 100만 주 정도죠. 100만 주. 이 회사 총 주식이요, 이 회사 총 상장 주식이 1억 4천만 주네요. 1억 4천만 주. 1억 4천만 주면 주식 수로는 얼마 안 되네요. 한 80억 정도를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3자 배정으로요.
아, 이 회사가 무상증자를 한번 했네요. 무상증자를 한번 해갖고 주식수가 엄청 많아진 거네요. 자, 어찌됐건 간에 최대 주주가 될 킹덤 디지털에서 일부 유상 증자를 했고, 그리고 여러 개 조합들이 지금 인수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보면 FI로 들어온 조합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권을 가지고 앞으로 경영을 할 조합 빼놓고 나머지 조합들은 엑시트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상승되고 엑시트를 해서 나간다는 약속들을 하게 되겠죠. 대부분 보면.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자, 그래서 이 세원이 씨 오늘 공시 나온 것을 분석을 해보면 이것도 주가를 조금 마사지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원이 씨.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시를 보면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어찌됐건 지금 저기 기타 법인하고 보이시죠? 내외국인. 아마 이 내외국인들은 외국 국적을 가진 그런 개인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주가가 못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까 그 두드림 그 조합이 있었잖아요. 그 조합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미스매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내부 사정은 저는 알 길은 없죠. 알 길은 없지만 어찌됐건 보호예수가 안 된다, 보호예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여러 개 조합들이 같이 들어와 있다는 점, 그리고 중간에 조합이 바꿔지면서 약간의 잡음이 있고, 또 그리고 새롭게 중도금이 나와가지고 누군가, 제가 봤을 때는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30억을 부담하는 구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주가를 좀 올려서, 주가를 좀 띄워서 양수할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잔금을 치르든가, 아니면 이미 가지고 온 주식을 주가를 올려서 매도해서 나머지 잔금을 맞추는 구조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런 공시가 나왔을 때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자,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랍니다. 여기 이루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루다. 2020년도 작년에 상장을 한 것 같은데요. 예, 2020년도 8월 달에부터 차트가 나온 거 보니까 그때 상장을 한 모양이네요. 자, 이 회사는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 관련된 기기들을 만드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에스테틱, 그러니까 미용 관련된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죠. 잠깐 볼까요? 이루다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뭐 피부 미용 분야 전문 의료기기 개발 이렇게 돼 있죠. 40여 종의
에너지 기반 피부 미용 의료기기다.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이 여성분들 요즘에 피부 관리 많이 하잖아요. 레이저도 쏘고 막 뭐 필러도 맞고 뭐 보톡스 같은 것도 막 맞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회사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조금 주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동안요. 근데 지금 이제 방역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확진자가 한 7,000명 중반대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방역을 지금 강화시켜 가지고 아마 예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상태로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2주 기간입니다. 2주.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우리가 찾을 때 가까운 데서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방역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랬을 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원격 진료, 원격 교육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방역이 끝날 때를 대비한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뭔 소리냐 그러면, 자,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거나 해제하는 시기가 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2주 후에요. 2주. 16일 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요. 일단 물론 그때 가서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번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를 해보면 통상적으로 지금 7,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요, 2주 안에 3,000명 이하대로 줄어들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70% 이상이 전부 다 백신을 다 맞았어요.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이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들 때도 확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들이 학교를 안 나가거든요. 학교를 안 나갈 거기 때문에 애들 청소년들한테서도 확진자가 확 줄 것 같고요. 또 대부분 어른들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2주 기간입니다. 2주 후에는 방역 완화 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러면 설령 2주 더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제 방역을 더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방역이 해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종목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이루다라는 이 피부 미용기기 만드는 회사는요, 이전에 이 특허 문제 때문에 소송이 하나 걸렸었어요. 근데 이 소송이 타결이 됐습니다. 특허 침해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회사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상증자도 했거든요. 지금 이 종목에 들어가시면 무상증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0.1주죠. 그러니까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0.1주예요. 근데 무상증자하고는 상관없이요, 이 종목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이
그 포텐이라고 그러죠.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물론 회사도 좋은 회사죠. 작년에 한 50억 가까이 순이익을 냈고 근데 이게 한 200억 매출을 냈는데 50억이 순이익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진이 좋은 회사라는 소리죠. 200억 매출인데 100억에 50억 냈으면 50%, 그러니까 25% 정도가 순이익률이라는 소리잖아요. 25%가 순이익이에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 분기 때도요. 잠깐 볼까요? 별건 아니지만 큰 회사만 다루다 보면 이런 작은 회사들은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건 1분기 때 12억, 2분기 때 6억, 3분기 때 19억, 한 20억 잡고요. 벌써 38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40억 정도 순이익을 냈다는 소리고 4분기 때 한 10억 정도만 순이익을 내도 한 50억 이상은 순이익이 난다는 소리예요.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안 좋았거든요.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죠. 이 컨택트가 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안 쓰게 되고 얼굴 피부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는데 맨날 집에만 있고 고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피부 미용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찌됐건 이번에 사회적 거래두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기간은 불과 2주입니다. 일단 2주 후에는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다시 경제 재개가 됐을 때 상승 여력이 충분한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지 이런 종목을 사라, 뭐 매수를 해라,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